그럼 6월 말이면은 5월 한 20일부터는 전당대회가 착수돼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애초에 당선인에서 전대 시기를 6말 7초, 6월 말 7월 초로 좀 합의를 하고 비대위원장을 모시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비대위원장 임명 이후에 인터뷰에서 이제 7말 8초 여유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그 위원들 의견을 좀 전달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전당대를 관리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당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수습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시기에 관련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요. 애초에 당선인 총회에서 전대 시기를 6말 7초, 6월 말 7월 초로 좀 합의를 하고 비대위원장을 모시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비대위원장 임명 이후에 인터뷰에서 이제 7말 8초 여유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그 위원들 의견을 좀 전달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임기 중에 2번 오셨습니다. 당 대표 보란대행을 2번 했습니다. 그만큼 당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위기 상황을 제 임기 중에 겪었는데 특히 이번에 선거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모실 때는 제가 당선자 또 우리 21대 의원님들 또 중진 의원님들 상임 고문단 우리 고문님들 만남을 통해서 6월 말 7월 초쯤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조기에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그 지도체제를 통해서 당의 혁신을 하자는 것이 어느 정도 총의가 모여졌다고 생각해서 그 상황이나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분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전당대를 관리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당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수습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해 4월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래 지난 13개월간의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내일 자리를 새 원내대표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아마도 제 생애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사실 시작부터 고생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전쟁의 여파로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선은 1년 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쟁이 일상화되고 정치는 예외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이유는 극한 정쟁의 늪에 빠져 국민의 신뢰를 잃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1년이나마 정치와 협치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 취임 일성으로 의회 정치 복원을 내걸었고 협치를 위해 야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추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습니다.
지금 와서 야당의 행동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지만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져야 할 예외적 수단이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안건조정위원회 등 의회 정치가 희화화됐습니다. 우려한 법률들이 일방 통과되는 상황에서 정치와 협치가 질식될 수밖에 없다는 점만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제2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 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 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제2요구권을 9번 행사했습니다. 그 9번 행사한 제2요구권에 대한 재표결을 8번이나 행해야 했던 것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직면했던 최대의 도전이었습니다. 본회의가 있는 날은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 임기 때 발의된 주요 법안은 국정과제 법안 113건과 기타 주력 법안 58건을 합쳐 총 171건이었고 통과된 주요 법안은 국정과제 법안 158건과 기타 주력 법안 20건을 합쳐 총 178건입니다. 통과된 모든 법안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지만 특히 대표적인 킬러 규제 법안으로 꼽혀 산업집적법,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개정안이 야당 시민사회의 일각의 심각한 반대를 뚫고 통과된 것과 본격적인 우주개발 시대를 연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된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을 둘러싸고도 극한 정쟁이 벌어졌습니다. 초유의 야당 단독 처리 혹은 준예산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정 시한을 19일이나 넘긴 시점에서 처리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로서 제가 겪은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할 만큼 건전재정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한가닥 마음의 위로를 삼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합쳐 258건은 5월 8일 현재 아직 계류 중으로 임기 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사위나 기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시급한 법안이 있습니다. 특히 산자위의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야당 일부의 반대로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이 법안만큼은 조건 없이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2임기 막바지에 열린 22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큰 패배를 당한 것은 저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고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송구하기 거지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만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이 향후 우리 정치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지만 승자에게나 패자에게나 공통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라면 민생을 위한 협치일 것입니다.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번째 여야 영수회담에 열려 협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영수회담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협치가 제도화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난관을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 정쟁에 늪에 빠진다면 우리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가 발전의 지체밖에 없다는 것을 다 같이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이 일상화되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교착 상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라 발전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상대를 악마화하는 야만의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로 보는 문명의 정치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사이에 더 많은 대화와 협력으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대표님께서 답하시도록 하겠습니다.